안녕하세요. 비대면 창의융합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학년은 오전 10시, 고학년은 오전 11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행복한재단의 우수한 전문 강사 선생님들과 신나고 재미있게 실험도 하고 이론도 공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매 차시 영상은 밴드에 하루 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가급적 토요일 정시에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정시에 시청을 못하시더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청을 하고 나서는 밴드에 들어오면 수업을 참여하였음이라고 글을 남겨달라고 글이 올라옵니다. 각각 해당하시는 반에 들어가서 수업에 참여했음이라고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한 결과물을 사진 찍어서 같이 올리시면 됩니다. 글을 남기면 담당 강사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과제물을 올려도 간단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4차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는 체크해서 간단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만들기 재료를 준비해서 각 학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물은 매 차시 점검해서 조금 의미가 있는 선물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학년 반 25명, 고학년 반 25명을 추천해서 열심히 해주신 보상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나는 캠프가 되도록 다 같이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모시고 1차시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캠프 강사 선윤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학교 가니 많이 불편하죠. 선생님은 빨리 마스크 벗고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 키트를 받았을 텐데 요 키트 안에 여러 4가지 재료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요, 온 세상이 거꾸로 간이 사진기 만들기. 자,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를 알아볼까요? 빛의 직진과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간이 사진기를 만들어 봅시다. 우리 친구들 직진은 곧게 바르게 가는 것을 말하고요. 굴절은 휘거나 구부러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 볼록 렌즈라고 있죠. 볼록 렌즈는 렌즈 가운데가 두껍게 되어 있어서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해서 광선을 한 점으로 모으는 렌즈를 말해요. 보통 돋보기, 할아버지 안경, 현미경, 망원경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처음 펼치니까 네 생각은 어때? 라는 게 있어. 그죠? 사람은 어떻게 눈으로 물체를 보는 걸까요? 물체를 보는 것은 물체에서 나오는 빛이나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사진기는 언제 처음 만들어졌을까요? 자,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 사진기는 옛날에 썼었던 사진기예요. 요즘도 간혹 쓰긴 하는데, 자, 이 사진기의 가장 처음이 바로 카메라 obscuro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obscura는 라틴 말이라고 해요. 어두운 방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카메라가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대요. 카메라 obscura의 개념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말했었고요.
오늘 선생님과 만들 간이 사진기로 만든 바늘 구멍 사진기가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의 일종이라고 해요. 깜깜한 방 한쪽 벽에 작은 구멍으로 빛을 통과시키면 반대쪽 벽에 외부의 풍경이 거꾸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한 사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사진기와 사람의 눈은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구조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해요. 요거는 뒤에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몸에는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감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서 전달된 다양한 자극을 몸에서 느끼고 받아들이는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물체를 볼 때 우리 친구들 무엇으로 보나요? 네, 맞아요. 눈으로 보죠. 눈으로 보는 것을 시각이라고 하고, 냄새는요? 맞아요. 코로 왔죠. 코는 후각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듣는 거는 귀로 듣죠? 요거는 청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혀로 맛을 봐요. 이것은 미각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아 뜨거, 아 차가워, 여기 아픈데 이렇게 느끼는 것은 몸이나 손으로 느끼는데 이것은 촉각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했는 거 5가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5가지 오감이라고 합니다. 자, 감각기관 중에서 특히 이번에는 눈, 보는 때 쓰는 눈으로 선생님이 본 것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눈에 대해서 할 건데, 사람은 눈이 있기 때문에 물체를 보고 색을 구분하고 크기와 모양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물체를 보는 것은 물체에 나온 빛이나 물체에 반사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물체를 볼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게 되면 보이는 것이고, 실제로 빛이 하나도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자, 그럼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람의 눈을 겉에서 보면 어때요? 눈동자가 있고 흰자위가 있죠. 흰자위는 눈의 가장 겉부분을 싸고 있고, 눈동자는 홍채와 동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동공은 눈의 내부로 빛이 들어가는 통로이고요. 주변을 홍채가 둘러싸고 있어요. 홍채는 동공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바로 이 흰자위 부분이 바로 우리 눈의 바깥쪽에 있는 공막이 되는 거예요. 공막의 색이 하얀색이니까 우리 눈동자에서도 하얀색 부분이 있는 거겠죠. 그럼 동공은 빛이 들어가는 통로가 된대요. 그래서 어때요?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동공 옆에 누가 있죠? 네, 홍채가 있죠. 바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죠? 그러면 수정체는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들어가는 빛을 바로 망막 쪽에 상이 맺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눈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자, 이번에는 눈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눈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망막의 마지막에 도달하게 된대요. 자, 그럼 친구들 다 펜을 들고 글자에 같이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제일 처음 각막 찾아보세요. 각막이 있고, 그 다음 동공 동그라미 했나요? 동공은 그냥 구멍이에요. 그 다음 망막이 동공을 감싸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누가? 수정체가 있어요.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수정체를 통과해서 유리체를 통과하면 바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각막, 동공,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신경을 통해서 바로 우리 뇌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뇌에서 전달된 그 정보로 물체를 보고 색깔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진기에 대해서 보면 사진기는 렌즈를 사용해서 물체에서 나온 빛을 받아들이고 빛에 반응하여 찍힌 사진이 남아있도록 만든 장치예요. 어둠 상자에 의해서 바늘 구멍 사진기가 발달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종류의 카메라가 보급되고 있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앞에서 말한 최초의 사진기 뭐라고 했지?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했죠? 바로 이렇게 생겼네. 최초의 사진기 카메라 옵스큐라는요, 한 번 더 얘기를 하면 라틴 말로 뭐라고? 네, 맞아요. 어두운 방이라고 했죠.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이 카메라가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에서 나온 말이라고 해요. 자, 이 말은 누가?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말을 했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만들 바늘구멍 사진기는 바로 카메라 옵스큐라의 일종인데요. 어둠 상자 한쪽 벽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으면 이 구멍을 통과하는 빛, 통과하지 못하는 빛 때문에 바로 이 사물이, 풍선이 거꾸로 맺히게 된다고 해요. 바로 무엇 때문에? 빛은 바로 곧게 가는 직진의 성질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눈과 사진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이 눈을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사진기하고 눈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사진기와 사람의 눈은 모두 무엇을? 빛을 받아요. 받아서 물체를 보는데, 자, 선생님이 눈꺼풀 깜빡깜빡깜빡 하죠.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자, 바로 여기 있는 셔터. 여기 셔터가 바로 우리 눈꺼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홍채는 카메라의 조리개에 해당이 되는데 바로 여기 되게 돌릴 수 있는, 여기 조작할 수 있는 이 조리개가 바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 홍채랑 같은 원리예요. 자, 망막은 가장 눈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처음 본 친구도 있을 텐데 바로 얘가 필름이라고 해요. 이 필름을 옛날 카메라에는 이렇게 안에 넣으면 여기에 상이 맺혀서 우리가 사진으로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은 우리 눈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망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맥망막은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바로 이 카메라의 어둠 상자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꾸러미에서 꺼내보니까 전개도가 1장, 2장, 3장이 있어요. 그리고 볼록 렌즈, 기름 종이, 테이프가 여러 장 있다, 그지요? 자, 요렇게 꺼내어 보면, 자, 먼저 만들기 전에 우리 친구들 볼록 렌즈를 한번 선생님하고 글자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글자를 가까이 가니까 어때요?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인다. 맞나요? 이번에는 볼록 렌즈를 멀리 있는 물체를 비춰볼게요. 자, 멀리 있는 걸 보니까 어떻다? 글자가 뒤집혀졌어. 그죠? 글자가 뒤집혀져서 작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볼록 렌즈의 특징은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뒤집혀 작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록 렌즈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두 번째 한번 볼록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형광등에 비춰보세요. 비춰보면 처음에는 어때요? 흐릿하게 보이다가 가까이 당겨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어떤 지점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지점을 딱 찾아서 보면 선생님이 보니까 대충 한 10cm 정도 되는데 바로 이것을 초점 거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전개도를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별지가 있는 사각형을 먼저 원기둥을 만들 거예요.
원기둥을 만들면 옆에 있는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선에 맞추어서, 초록색 선이 딱 있지요. 요래 맞춰서 딱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선생님은 2장으로 붙였는데 우리 친구들은 붙이고 싶은데 붙이면 될 거예요. 자, 원기둥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이렇게 별지는 다 바깥 안에 하얀 게 안으로 밖으로 보이게 이렇게 펼쳐 보입니다. 펼쳐 놓으세요. 자, 됐나요? 됐고, 두 번째, 자, 여기 전개도 있지요. 이 전개도 또 똑같이 연두색 선이 있는데 여기까지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요거 똑같이 원기둥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초록색 선에 맞춰서 붙여주세요. 붙었다.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크게 되어 있는 큰 전개도에 자, 펼쳐보면 중간에 동그라미 구멍을 내어주고 네모 구멍도 뜯어줍니다. 자, 이렇게 뜯어서 구멍이 네모 동그라미가 있어요. 자, 그럼 펼친 다음에 기름 종이 찾았나요? 기름 종이를 여기에 딱 붙여서 마찬가지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자, 가능하면 팽팽하게 붙여주는 게 예쁠 것 같아요. 붙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이 접은 선을 따라서 골고루 다 한 번씩 접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 딸처럼 이렇게 접습니다. 먼저 접어놓고 자, 접어놓은 다음에 자, 요 2개 원기둥 중에서 요 별지가 있는 거부터 구멍으로 쏙 넣어주면 별지가 이렇게 딱 맞을 거예요. 자, 보이나요? 자, 이 별지가 또 뜨지 않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또 붙여줍니다. 자, 한 개 딱 맞춰서 붙여줄게요. 자, 2개 붙였고 자, 3개 친구들은 더 펼쳐질 수 있도록 붙여주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 해놓고 자, 여기 원기둥을 찾아보세요. 거기 위에 볼록 렌즈를 위에 올려 놓습니다. 올려 놓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렌즈를 원기둥에 붙여줄 거예요.
렌즈가 빠지지 않게 원기둥에 딱 붙여줍니다. 딱 붙였나요? 자, 이제 카메라를 아까 접은 모양대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만들어줍니다. 카메라 모양으로.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카메라 모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카메라를 테이프로 다 붙여줄게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되었죠. 자, 그러면 볼록 렌즈를 같이 붙인 원기둥을 여기에 앞에 담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자, 선생님은 보면, 자, 볼록 렌즈가 있는 원기둥을 움직이면서 밖에 있는 화면을 볼 거예요. 자, 친구들이 요거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가장 잘 보이는 선명한 초점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 화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볼 거예요. 자, 움직여서 가장 선명한 지점을 찾아보니 화면이 어때요? 맞아요. 거꾸로 보인다. 그죠? 그래서 자, 볼록 렌즈의 특징으로 상이 거꾸로 맞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대구에서 유명한 교회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를 우리 친구들에게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초점 거리를 한번 맞춰 볼게요. 이렇게 보니까 네, 멋진 석조 건물 교회가 보인다. 그죠? 그런데 첨탑이 거꾸로 뒤집혀져 있네요. 우리 교회가 거꾸로 뒤집혀진 것은 우리가 만든 카메라에 누구 때문일까? 네, 맞아요. 볼록 렌즈 때문에 건물이 뒤집혀져서 보인다. 그죠? 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내가 담고 싶은 멋진 그림이나 풍경이 있으면, 그리고 엄마 얼굴, 아빠 얼굴도 카메라를 한번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멋진 석조 건물 선생님하고 다 함께 봤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혹시 우리 카메라를 선생님 손처럼 가리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보일까? 궁금해졌어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손으로 가리고 똑같은 우리 석조 건물을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친구들? 차이점을 발견했나요? 자, 그러면 손을 가렸을 때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아까와 똑같이 손을 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잘 구분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번에 손을 떼볼게요. 어때요? 자, 손을 가리면 조금 어둡게 보이지 똑같이 보이네. 그죠? 똑같이 어떻게 거꾸로 보여요. 손을 떼면 거꾸로 보이는데 더 밝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똑같이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제일 뒷장에 넘어가서 관찰 일지를 보면,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처럼 안경 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 안경은 근시용 안경이에요. 근시는 뭐냐면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보여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는 눈이라고 해요. 자, 이 근시용은 오목 렌즈라고 하는 렌즈를 쓰고, 자, 우리가 오늘 카메라에 만들 볼록 렌즈는
할아버지 돋보기에 쓰는 볼록 렌즈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처럼 우리 친구들처럼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눈은 근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뒤편에 있는 관찰일지를 한번 같이 펴볼까요? 관찰일지를 보니까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만든 간이 사진기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바늘구멍 사진기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그죠? 구멍이 있고, 그 다음 우리 사진기는 볼록한 모양의 뭐가 있다고 했지요? 네, 맞아요. 볼록 렌즈가 있다고 했어요. 볼록 렌즈. 자, 요게 위쪽에 있는 상이 볼록 렌즈에 부딪히게 되면 굴절을 하게 돼서 어떻게 된다? 바늘구멍 사진기는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든 거는 볼록 렌즈를 사용했어요. 자, 볼록 렌즈는 굴절이 일어나게 되니까 위쪽에 있는 빛이 들어오면서 볼록 렌즈에 만나면 굴절이 일어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돼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것은 볼록 렌즈를 만나니까 꺾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화살표가 다음과 같이 거꾸로 뒤집혀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알쏭달쏭 퀴즈 대회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느끼는 5가지 감각을 뭐라 했지요? 네, 맞아요. 오감이라고 했죠. 오감. 두 번째, 빛이 눈의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 통로가 뭐지? 맞아요. 까만색 동공이라고 했죠. 동공. 세 번째, 최초의 사진기 이름이 뭐라고? 맞아요.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에 눈이 나빠서 먼 곳에는 잘 볼 수 없어. 선생님처럼, 친구들처럼. 뭐라고? 네, 맞아요. 근시라고 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최고!